줄 수 있긴 한데. 아니 저도 컴팩트하게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뭔가 설명하다 보면 이게 좀 그렇게 되는 게 있어서.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했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기준을 세우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강의한 기준으로 어디냐면은 배트 주었어. 자, 강의한 10페이지.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굿 어프록시메이션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베리언스가 커졌으면 좋겠다. 혹은 레지듀얼이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베리언스 퍼스펙티브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일단 보면 돼요. 쭉쭉. 이거 간단하고 그림이 있으니까 그냥 강의 한번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한 것처럼 데이터셋은 n부터 1부터 n까지 있다고 저희가 상정을 할 거고요. 그 노테이션이 조금 이제 지저분해지기 시작할 거니까 이건 잘 봐두세요. n개 있는 거예요. n개.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살고 있는 건 d 차원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d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데이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m은 뭐 매니폴드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케이. 그래서 d가 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맥시마이즈 베리언스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12페이지도 적당히 넘길게요. 왜냐면 12페이지는 그냥 조금 더 여태까지 했던 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기술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전체 차원이 d 차원인데 얘보다 작은, 정확하게는 이게 데이터 스페이스고요. 얘 서브셋이는 뭐 서브셋이라 해도 되고, 네. 엄밀하게 보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찌 됐든지. 네. 하여튼 여기 공간의 일부인 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 자체도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L 차원인, 그러니까 디멘션이 L인 벡터 스페이스를 찾고 싶은 거예요, 현재. 근데 이 벡터 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로 기술이 가능해요? 베이시스로 기술이 가능해요. 다시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를 찾으면 여기 그러니까 해당 벡터 스페이스는 유니크하게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리니얼 그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은 결과적으로 사실 축을 만든다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애프텍트하게 그 한 센스에서 봤을 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데이터 스페이스고 일종의 컴프레션된 데이터고, 컴프레션된 스페이스인데 그게 사실은 L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고, 이 벡터 스페이스는 결과적으로 이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기술이 돼요. 그리고 이 강의한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일부러 조금 선대랑 확장시키기 위해서 베이시스라는 표현을 썼지만 강의한 기준으로 봤을 땐 그냥 유언하고 UM 이런 거 찾는다고 그냥 표기만 되겠어요. 근데 선대 지식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니까 베이시스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소노멀 컨디션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냐? 12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각각의 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벡터끼리 내적을 했을 땐 0, 자기 자신과 했을 땐 1. 간단하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축 찾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목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저희는 결과적으로 좌표축 찾고 싶은 거고, 계속해서 이게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좌표축이 좋은 건가에 대한 지금 기준을 잡고 싶은 상황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밑에 조금 설명을 적어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강의안이랑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뭐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노트북으로 보시고 이렇게 화면 이렇게 딱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의 베이시스가 U1부터 UM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머릿속에는 뭘 그리고 있는 거냐면
x라는 벡터가 있고 좀 할까요? 이거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단원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션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이게 수학적인 약간 노테이션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S는 이제 스팬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지만 이 스팬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하는 놈이냐면은 봐봐요. 이 좌표축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놈들이에요. 다시 봐봐요. 3차원 공간에서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이 평면이에요. 봐봐요. 이 벡터 두 개가 있으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평면이에요. 무한차원 평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수평선. 얘가 S예요. 이 스팬이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게 U1과 U2로 표현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좌표축이 형성됨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실 컴프레션된 이미지라는 건 얘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미지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서 있고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컴프레션된 이미지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돼 있다 했을 때 얘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은 거. 이렇게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됐죠? 그거를 일반적으로 잃지 않고 S가 U1, U2의 스팬이라고 하면은 이 영역이라고 하면은 얘를 프로젝션 시킨 거. 얘.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션 이거는 이게 뭐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혹은 이렇게 되겠죠. 내적한 거예요. 사실 조금 더 분석을 하자면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게 U1부터 UM까지가 크기가 1인 게 굉장히 강력해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1이었을 때 내적이 가지는 의미가 커요. 얘네 두 개를 봐봐요. X랑 Y잖아요. 그리고 얘의 크기를 1이라고 해봅시다. 얘네 두 개를 내적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네. 정확하게는 혹은 이 벡터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이거 표현 좀 안 좋네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게 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정의에 의해서 x, y 코사인 세타예요. 좋아요? 근데 이 크기가 1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날아가요. 그러면은 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거잖아요. 그럼 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건 사실은 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하는 공간에다가 진짜 프로젝션한 길이가 나와요. 내적을 함으로써 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에다가 그냥 진짜 이 떨어뜨린 얘예요. 얘가 사실은 얘예요. 이렇게 된 게 U2 트랜스포즈 X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내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나 어차피 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바로 이 공간에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지금 만드나 어차피 다 똑같아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적으로 기술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강연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강연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8페이지 봐볼래요? 8페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얘 의미를 봐야 돼요. 의미를. 얘 내적 시킨 거예요. 내적. 이 프로젝션 시킨 거라고.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거. 프로젝션 시킨 거에 지금 길이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길이. 됐죠? 이게 그냥 길이에요. 길이.
이게 그냥 그 오소 노말 컨디션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정확하게 이거 맥시마이즈 베리언스를 한다는 건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의 코디네이트별로 분산이 컸으면 좋겠어요. 다시 봐봐요. 3차원으로 해야 좀 의미가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걸 프로젝션 시켰잖아요. 여기 길이가 있을 거고 여기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끼리의 분산을 저희가 정할 수 있겠죠. 1차원, 2차원 생각을 해서.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끼리의 분산과 얘네들끼리의 분산 걔네들이 컸으면 좋겠어요. 총 합이. 좀 이해되나요? 다시. 혹시 이해됐나요? 다시. 얘 기준으로 해서 분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프로젝션 시킨 게 어디는 여기 차원이니까 어디는 여기. 그러니까 산정도로 그릴게요. 어디는 여기, 어디는 여기, 어디는 여기, 어디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의 분산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로 간의 코디네이트끼리는 지금 영향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각각의 코디네이트별로 프로젝션 시켰잖아요. 프로젝션 시키면 결과적으로 그냥 1차원 정도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결과적으로 하는 게 차원 이렇게 그 좌표측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1차원 정도로 취급해도 되죠. 그래서 저희가 1차원에서 했던 것 마냥 저희가 그것처럼 기준으로 해서 분산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보면은 14페이지 봐볼래요? 이게 그 의미예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수식은 이해되나요? 약간 노테이션이 지저분하긴 한데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x를 um에다가 프로젝션 그 다음에 x바를 um에 프로젝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봐봐요. 이거는 n번째 컴포넌트, 그러니까 n번째로 프로젝션 시킨 거잖아요. 그럼 n번째 좌표측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 n번째 좌표측 기준으로 해서 값이에요. 이거는 그거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에요. 물론 사실 이것도 증명하긴 해야 돼요. 물론 혹시 이거 궁금하나요? 증명해 줄 수는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얘네들끼리의 전체 평균인데 왜 얘가 x들끼리의 평균을 해놓고 프로젝션 한 거랑 왜 같은지 는 이해가 가요? 증명해 줄 수 있어요. 할까요? 아니면 패스할까요? 오케이. 봐봐요. 얘는 뭐라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봐봐요. 얘네들이면은 여기까지 이해돼요? 저 n번째 값이라는 게 n번째 x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n번째 코디네이트로 프로젝션 시킬 거야. 근데 지금 노테이션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좀 헷갈릴 건 이해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n번째 좌표로 프로젝션 시킨 거예요.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얘 있잖아요. 얘의 n번째 코디네이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n번째 좌표.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어차피 1부터 좀 더 풀었을게요. 이거는 정의에 의하면 이거잖아요. 뮤는 얘들의 평균이라 가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봐봐요. 얘네들의 평균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 1부터 n까지 얘네들의 값에다가 평균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뮤는 1부터 n까지 프로젝션 시킨 거 SM의 xn이죠. 돼요? 얘는 by definition에 의해서 UM의 트랜스포즈의 xn이죠. 돼요?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럼 이거를 내적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됐죠? 오케이? 돼요? 그 다음에 내적은 리니어리티가 성립해요. 리니어리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성립해요. 그지 않아요? 수학 표현드릴게요. 5, 3,2 내적 1, 0,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 3, 2,1 2,1,1에 이랑 같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소리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찍힌다는 걸 감안해서 보면은 x 봐봐요. 이 m은 얘랑 상관없어요. 그럼 얘를 좀 안쪽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이따가 이 트릭을 쓸 거거든요. 내적이 리니어리티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좀 안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너저분해서 안 났거든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냥 정의상 x 바예요. 그러니까 um 트랜스포즈 x 바고 이건 정의에 의해서 프로젝션 s m의 x 바예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약간 이거를 수식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저는 수식적으로 바라보길 원하지 않아요. 봐봐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봐봐요. 이게 정확하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은 봐봐요.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요. 프로젝션을 시킨 걸 평균을 때리나 평균을 다 때려놓고 프로젝션 시킨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냥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직관을 배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그냥 여기 전 두 개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평균을 때려놓고 여기잖아요. 이렇게 내적을 해서 이렇게 하나 해놓고 하나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기하적으로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 수식적 옮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내적은 이렇게 리니어리티가 성립을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딱 찢을 수 있어요. 자, 반대도 가능해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쵸? 안 배웠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m은 어차피 여기서 컨스턴트니까 얘가 이렇게 쭉 옮겨가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사삭사삭사삭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저분한 수식들의 향연인데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냥 그러니까 의미만 보면 돼요. 의미만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네, 아까처럼 쓰면은 이거죠? 알지 않잖아요? 돼요? 오케이? 잘 봐봐요. 이제 컨스턴트잖아요. 상수예요, 상수. 아, 왜냐면 봐봐요. 이게 이렇게 서 있을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벡터는 열 벡터로 취급을 할게요. 얘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얘네 두 개 곱하면 상수잖아요. 그럼 상수 제곱을 그냥 조금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상수의 스칼라, 상수의 트랜스포즈 하면 뭐예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흐름만 보면 돼요. 어차피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UM의 T, XN의 UM의 트랜스포즈 X바의 를 있으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흐르게 쓸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죠? 오케이? 아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제가 수식 다 써놨거든요. 다 써놨으니까 그냥 느낌만 보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살짝 메모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쓸 수 있냐면 봐봐요. 얘 UM하고 XN의 내적이고 빼기 UM X 빠 이거잖아요. 얘 아까랑 똑같이 얘를 뭐로 쓸 수 있냐면 UM XN 마이너스 X 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묶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UM 트랜스포즈에 XN 마이너스 X 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고. 됐죠? 그리고 얘는 트랜스포즈에 의해서 빠 T U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TT 딱 붙잖아요. 돼요? 그러면은 UM T XN 마이너스 X 바 XN 마이너스 X 이거 하고 UM이죠? 안 봐도 돼요? 그냥 그 저 혼자 그냥 장기자랑 한다 생각하면 돼요. 장기자랑. 그러면 계속 트릭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내적으로 표현해요. UM 그 다음에 T U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똑같아요. 이거 T 앞으로 빼고 어차피 얘는 이게 이렇게 열백 행벡터일 거고 얘는 열벡터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해서 어차피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이거를 저희가 나타내면은 뭐냐 맥스 U의 1부터 M까지 N분의 1에 네. N분의 1에 이렇게 하고 내적 UM하고 XN 마이너스 X 이거 하고 트랜스포즈 UM 이거잖아요? 아까 했던 짓거리 또 해요. 얘를 일로 옮겨요. 얘가 얘를 이렇게 쓱 옮겨요. 돼요? 아까 그 리니어리티. 네, 리니어리티 한 거. 왜냐면은 어차피 UM이고 얘 어차피 얘 어차피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텀은 이쪽에서 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얘를 그래서 안쪽으로 쓱 옮길 수 있어요. 리니어리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식적인 조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강연을 보니까 이런 설명이 다 빠져 있어요. 납득이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나중에 참고용으로 보라는 거 그냥 대충 이래가지고 됐구나 정도.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다 연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max n까지 그러면 이걸 안쪽으로 샥 빼고 um에 n은 이걸 안쪽에 넣죠. n분의 1에 n은 1부터 n까지 xn 마이너스 x 하고 xn 트랜스포즈 UM이잖아요. 그죠?
얘를 또 풀었어요. UM의 트랜스포즈에 트랜스포즈 있고 UM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S라는 거야. 증명 끝났어요. 돼요? 됐죠? 오케이? 그냥 장기자랑 보면 돼요. 장기자랑이고 이걸 한 번은 보여주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냥 수식 전개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하고 이걸 약간 조작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한 번 보여준 거예요. 이거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전혀 부담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하는 그냥 돌리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얘는 어차피 제곱이고 스칼라는 어차피 트랜스포즈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나 이거고 하나 트랜스포즈예요. 이거 트랜스포즈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 낀 거예요. 네, 바꿔 꼈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바꿔 끼니까 이렇게 됐죠. 바꿔 끼니까 이렇게 됐는데 뭔가 저기 아이디어는 이쪽 바깥쪽에 있는 걸 안쪽으로 집어넣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찢어야 돼요. 이렇게 찢고 UM은 어차피 n에 대해서는 어차피 컨스턴트니까 리니어리티로 해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들고 와요. 이게 이렇게 들고 얹히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n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를 이렇게 움직였고 이거 다시 풀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쪽 안쪽을 이렇게 샥 보면은 얘가 S예요. 그래서 이 S가 뭐다? 공분사 능력이에요. 그럼 지울게요. 그래서 S를 뭐로 정의하냐면 xn 마이너스 x 바 xn 마이너스 x 바들의 제곱. 이거 트랜스포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데이터 포인트들과 에버리지의 차이에 대한 네, 물론 맞는데 그냥 뭐가 나와요? 봐봐요. 여기에는 컴포넌트 y 자리 보죠. 여기는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 xn1 마이너스 x 바이 1 xnd겠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곱해지는 걸 잘 먹어요. 하나만 더 쓸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행렬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행렬이 만들어질 건데 그럼 각 컴포넌트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대충 이거 꼴 봤을 때 저희가 이거 했던 짓거리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코베리언스 구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행동이. 지금 이게 첫 번째 컴포넌트랑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컴포넌트 사이에 코베리언스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S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사실은 코베리언스예요. 그래서 엠피리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사실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는 짓거리 보면 똑같아요. 이 텀이 얘랑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각각의 컴포넌트끼리의 코베리언스를 지금 담고 있는 정보예요. 그거를 n분의 1로 쳐가지고 그 이제 에버리징을 한 거죠. 나이건 아이디어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가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가 x1부터 뭐 x 아까 d였죠? d까지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이제 코베리언스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텀에서는 이제 코베리언스 x1하고 x1 반대편에서는 코베리언스 x1에서 x2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들끼리 가질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럼 각각의 컴포넌트끼리의 코베리언스를 구하는데 지금 각각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에버리징해서 n분의 1로 친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끼리의 상관관계를 들고 있는 정보라고 해요. 그 상관관계는 각각의 데이터들로부터 나오고 그걸 에버리징 한 거예요.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이 S는 뭘 들고 있는 거냐면 각각의 데이터들의 분산 혹은 코베리언스를 들고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각 좌표들끼리 상관관계를 들고 있는 놈이에요. 각 좌표들끼리. 그 좌표들끼리의 상관관계는 데이터로부터 드리븐된 거고. 그러니까 n분의 1을 쳐가지고 그거를 적당하게 노멀라이징을 한 거예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랑 거의 비슷해요. 뭐 사실상 거의 같다고 봤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시 약간 SBM이랑 비슷해요. 오브젝티브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각 코디네이트별로 합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수직적인 조작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뭐로 바뀌었어요? maximize 그 다음에 UM의 트랜스포즈의 S에 UM까지 왔는데 such that 이렇게 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SVM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서 아마 받아들이는 데는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오브젝티브는 각각의 코디네이트의 베리언스들의 합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수식적인 조작을 통해서 SVM이랑 비슷하죠? 수식적인 조작을 통해서 어디로 지금 기결을 했냐면 원래 이거 했는데 일종의 리바이스된 저희의 그 오브젝티브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브젝티브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똑같아요. 지금 이게 컨디션이 뭔 컨디션이에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예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예요. 다시 오브젝티브가 이거고 컨스트레인트가 이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저희가 SBM에서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 문제는 뭘로 풀 수 있다? 라그랑지 제한으로 풀 수 있어요. 그죠? 라그랑지 제한으로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했었잖아요. 라그랑지안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데 뭐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이건 이퀄리티 컨스텐트로. 여기까지 하고 람다 n 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하나? 아마 트랜스포즈 곱해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죠? UN 트랜스포즈 UN 빼기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시 말해서 그 SVM 때도 강조를 했지만 라그랑지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오브젝티브가 갈려있는 걸 하나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옵티멀한 컨디션, 그러니까 저희가 옵티멀한 U 찾고 싶은 거예요. 옵티멀한 U 찾고 싶은 건데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풀지 말고 라그랑지안으로 풀 수 있다고 했죠. 이퀄리티니까. 그러니까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컨디션을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퀄리티는 되게 단순하게 되거든요.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KKT 이런 걸로 했었잖아요. 그죠? SVM 때. 근데 이퀄리티니까 되게 쉽게 돼요. 그러면은 언제 옵티멀한 람다랑 뮤를 가지는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n이라고 할게요. 0.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람다에서 옵티멀한 해를 가지잖아요. 돼요? 그러면 얘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람다가 아니라 U인데 맞는데? U인데? 네 맞죠? U죠. 네. U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게 대충 그냥 대충 S 제곱 대충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그리고 얘도 미분하면 이렇게 2가 탁 튀어나오니까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어차피 M 제외하고는 날라가죠.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SUM 빼기 람다 N UM이 나와요. 이퀄리티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지점인데 UM이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옵티멀한 UM일 때 얘네 두 개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스타를 썼었죠. 헷갈리지 말라고.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원하는 옵티멀한 U는 U는 좌표측 찾는 거라고 했었어요. 저희가 원하는 옵티멀한 좌표측은 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옵티멀한 UM은 S의 뭐다? S는 이제 행렬이잖아요. S의 아이겐 벡터다. 람다에는 그거의 뭐야? 또 M이라 해야 되는데? 노테이션이 잘못됐는데? 오, 노테이션이 틀렸죠? 중간중간. 네, 수정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17페이지 보면은 17페이지도 틀렸죠? 그러니까 17페이지도 n은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m은 1부터 라지 m까지예요. 수정을 해야 되겠죠? 17페이지도. 그잖아요? 모든 좌표축에 대해서 저렇게 된다는 거니까 저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m은 1부터 라지 m까지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거에 대응되는 람다기 때문에 똑같이 n이 라지 m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편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즉 다시 말해서 옵티멀한 UMN 같은 경우에는 S의 아이겐 벡터다.
그러면 S의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돼요? 그러면 얘가 궁극적으로 만약에 옵티멀한 U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M에 대해서 옵티멀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냥 이것만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한 특정한 M에 대해서 옵티멀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의 트랜스포즈 S UM의 이거죠. 근데 얘는 정의에 의해서 람다 얘도 어차피 스타 붙을 거예요. 람다 M의 스타에 UM의 스타겠죠. 됐죠? 그래서 얘 상수예요. 얘 둘이 이게 바꾸면서 스타의 트랜스포즈에 UM의 스타의 이거고 얘는 내적이잖아요. 얘 크기가 1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걸로 바뀌어요. 즉 다시 말해서 UM이 옵티멀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 값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아이겐 밸류인 거예요. 람다가 아이겐 응. 벡터, 아이겐 벡터. 아니 람다 얘는 아이겐 밸류. 아이겐 UM이 아이겐 벡터. 즉 다시 말해서 옵티멀한 UM에 대한 옵티멀한 UM에 대해서 얘 값은 정확하게 아이겐 밸류로 떨어진다는 소리가 돼요.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SVM처럼 이게 중간중간 막 오브젝트가 바뀌어서 헷갈릴 텐데 원래 처음에 우리의 오브젝티브는 각 코디네이트의 베리언스들의 합이 크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의 오브젝티브가 똑같은 거예요.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이 직관을 여기다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짝 바꿨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 문제를 푸는 것과 결과적으로 똑같죠.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컨스트레인트가 이퀄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그 옵티멀한 값을 라그랑지안으로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라그랑지안으로 하고 걔를 UM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게끔 하는 UM이 옵티멀하잖아요. 라그랑지안에서. 근데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얘랑 같죠. 그럼 즉 다시 말해서 얘가 0이라는 말은 얘가 0이라는 말과 같고 얘가 0이라는 말과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즉 UM은 S의 아이겐 벡터일 때 가져요. 그러면은 얘가 아이겐 벡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무슨 값이 나오느냐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아이겐 밸류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은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S의 아이겐 밸류들 중에 가장 큰 M개를 고르면 돼요. 됐죠? 가장 큰 M개를 고르면 자연스럽게 커질 거예요. 그럼 옵티멀하면 아이겐 벡터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게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옵티멀하면 아이겐 벡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 얘가 D차원에 그러니까 XN이 D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S도 D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겐 벡터를 고를 수 있는 건 D개예요. D개 중에 아이겐 밸류를 딱 보고 그 중에 큰 거 N개 고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합은 최대가 될 때는 그 아이겐 밸류 최대값 N개들의 합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바로 나이브하게 안 가요. 수식적인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노테이션 다 맞췄거든요. 이 스타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스타 붙여야 안 헷갈려요. 스타 붙여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옵티멀 할 때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근데 그런 옵티멀한 벡터를 항상 저희가 찾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페이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PCA는 결론 PCA는 equivalent to 뭐다?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를 고르는 문제와 동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간 거예요. 그래서 find eigen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SVM이랑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브젝티브가 있는데 수직적인 이게 무슨 저희가 최적화 이론을 살짝 배웠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돌리고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가면은 뚱딴지인데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좀 납득은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S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만 찾으면 이 문제를 푸는 것과 동치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계산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한 질문이 아이겐 밸류들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항상? 가능해요. 아이겐 밸류들 예를 들어서 0, 0, 1, 마이너스 1라고 해봅시다. 좋아요? 얘네들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려면은 디터미넌트 람다 i 마이너스 a를 구해야 돼요. 맞죠? 그럼 얘는 뭐냐라고 하면은 람다 마이너스 1 람다예요. 맞죠? 됐죠? 그럼 AD-BC 하면은 람다 제곱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러면 람다는 뭐예요? i랑 마이너스 i예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복소수는 계속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복소수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봐봐요. 이 행렬에 아이겐 밸류를 구했더니 복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딴 짓거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제를 잘 생각해봐. 이걸 m기 찾는다며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말과 동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잖아요. 만약에 아이겐 밸류가 복수수가 딱 튀어나오는 순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게 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되죠?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가 중요한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스펙트럴 정리인데 배웠죠? 오영준 교수님한테. 이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잖아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때문에 저희 시메트릭 배웠죠. 대칭이란 말이에요. 대칭. 코베리언스는 항상 대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스펙트럴 정리?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는 항상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 밸류로 가지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들이 무조건 다 실수예요. 무조건 실수예요. 이 정도는 들어봤죠? 아마 이건 굉장히 들어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시메트릭이 아니라서 그래요. 시메트릭이면 항상 아이겐 밸류는 무조건 실수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고 그냥 이 명제 자체를 외워둬도 괜찮아요. 증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펙트럴 정리는 굉장히 딥한 내용인데 이건 그냥 저희가 그냥 공대 입장에서 그냥 외워도 돼요.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해요. 스펙트럴 정리에 의해서. 스펙트럴 정리가. 왜냐면 사실 이게 정말로 쓸모있는 이유가 뭐냐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시메트릭이에요. 근데 저희가 행렬 중에 알고 있는 것 중에 항상 시메트릭인 거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헤시안도 시메트릭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대상들이 시메트릭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메트릭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리얼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이 항상 가능해요. 굉장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아이겐 벡터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은 시메트릭 매트릭스면은 일단 첫 번째 아이겐 밸류가 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오소노멀 이렇게 부르거든요. 오소노멀한 아이겐 베이시스라 부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겐 벡터들이 베이시스를 이루게끔 항상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의 크기가 1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냐면 정말 강력한 거예요. 정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얘가
우리가 이런 좌표축을 찾는데 시메트릭이잖아요. 그럼 이 좌표축이 그냥 단순히 좌표축이 아니라 이게 아이겐 벡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 축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축 기준으로 있는 애는 반드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알아둬도 괜찮아요. 진짜 이 정말 유명한 정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스펙트럴은 이 정도로 별로 강조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스펙트럴은 진짜 정말 강력한 정리예요. 정말 외워두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거에 의해서 항상 리얼 아이겐 밸류를 가지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well defined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수업 때 강조를 안 했겠지만. 둘째로 그 다음에 모든 그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는 항상 양수예요. 생겨 먹은 게 항상 양수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봐봐요. 아니, 그냥 넘어가죠. 하여튼 이게 그 양의 준정부호거든요. 양의 준정부호라서 더 나아가서, 왜냐면 모든 그러니까 그 S의 모든 엘레멘트는 다 양수잖아요. 다 양수고 시메트릭 하잖아요. 양의 준정부호를 가져요. 즉 다시 말해서 아이겐 밸류는 무조건 다 양수예요. 더 강력한 거예요. 단순히 시메트릭이면 리얼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항상 양수까지 보장할 수 있어요. 코베리언스는.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22번 페이지에다가. 되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먹힌다는 거예요. S는 항상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러한 아이겐밸류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베이시스들이 사실은 오소노말이면서 아이겐 벡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렇게 잘 well defined 되겠죠. 돼요? 됐죠? 그리고 이거 그 미니멈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뒤쪽 SB는 그냥 생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미니멈 에러는 진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저희가 여태까지는 베이시스를 총 몇 개 잡았어요? 라지 M개 잡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만약에 D차원이면 D차원 다 잡아요. 다 잡으면 돼요. 다시 X가 있고 X 틸다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얘 기준으로 프로젝션을 시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그 강의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전 어차피 직관만 드리고 싶거든요. 어차피 다 똑같은 소리라서.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를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애가 뭐냐라고 하면 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에 대해서 항상 수식이에요. 다시 x 빼기 x 틸다랑 수직이에요. u m이랑. 이게 이 말이에요. 수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3차원으로 그려서 그렇지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개를 뺀 게, 얘네 두 개의 기저들 있잖아요. 걔네들과 항상 수직한 게 가장 옵티멀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선대나 그런 걸로 다 증명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다 똑같은 소리라서. 근데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옵티멀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컴프레션된 이미지, 가장 옵티멀한 컴프레션된 이미지는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의 차이. 근데 사실 얘랑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잖아요? 정확한 수식은 그냥 증명을 좀 보세요. 알겠죠?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들고 오시고. 어차피 뒤쪽도 수식이 너저분해서 들고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약에 이 베이시스를 U1부터
UM 이걸 넘어서 UD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저희가 프로젝션 시키는 거고요. 이게 나머지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됐죠? 근데 얘네들끼리는 봐봐요. UI랑 UJ끼리는 어차피 얘네들끼리는 어차피 수직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레지듀얼, 그래서 다시 말해서 x와 x 틸다 사이의 차이의 최소값은 결과적으로 뭐로 기술이 될 거냐면은 UMT x 빼기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뭐 어차피 다 똑같은 소리니까 다 쳐내고 이렇게 기술이 되겠죠. 돼요? 아니 아까 했던 짓까지 다 똑같이 하면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대칭적이니까. 왜냐면 이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0으로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프로젝션을 정확하게 잘 시켰다는 거는 얘는 그냥 그대로 만들면 돼요. 차이가 그럼 없어지잖아요. 아니, 봐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가까워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뭐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골랐다 쳐봐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랑 얘 사이 거리잖아요. 그럼 얘 사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 제곱 곱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요. 삼각부등식에서 얘가 무조건 반드시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옵티멀한 거는 얘예요. 즉 다시 말해서 프로젝션 시킨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딱 직선으로 딱 찍었을 때가 다 증명할 수 있어요. 대충 아까 제가 말한 거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프로젝션 시킨 거에서 살짝 비튼 게 성분이 컴포넌트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대충 이거를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다 분리를 시켜버리면은 얘의 길이는 얘의 길이 그 제곱 더한 거예요. 그럼 얘보단 삼각부등식에서 얘가 항상 더 커요. 그러면은 더 작아지게끔 한다는 게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혹은 프로젝션 시킨 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이거를 뭔가 기술하는 건데 어차피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쓰일 거예요.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똑같이 기술하면은 미니마이즈 되겠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요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똑같잖아요. 이거 해놓고 라그랑잔 또 씌우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됐죠? 어차피 똑같아요. 진짜. 그러면 뭐예요? S의 아이겐 밸류들 중에 최소값 요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의 아이겐 밸류는 항상 다 디컴포지션 될 거예요. 다 이렇게 찢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최대값 n개 고르는 거고 얘는 뭐냐? 뒤쪽에서 작은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n 플러스 1부터 d까지.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만나는 거야. 같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직관적으로도 그 베리언스를 늘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프로젝션 시킨 것과 아닌 것 사이에 차이가 작아졌으면 하는 거 둘 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도 사실 같은 거예요. 만나잖아요. 정확하게. 즉 S의 아이겐 밸류들을 디컴포지션하고 항상 가능해요.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총 D개가 있을 거예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D개가 있을 거예요. D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M개 큰
그 n개까지 큰 거 고르나 뒤쪽에서 작은 거부터 이렇게 고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딱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거 언급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SVD 아는 사람만 그냥 적당하게 들어요. 만약에 이거를 앱스트랙트한 센스에서 조금 더 올리면은 이 데이터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줄이는 거거든요. 데이터들이 살고 있는 영역. 그러면은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서 저희가 이런 행렬을 하나 만들어요. 엑스바. 이렇게 살고 있는 애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트랜스포즈 값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충 정확하게 코비리언스가 떠요. 앞에 여태까지 했던 거랑 S 관련된 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그 S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럼 SVD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종의 그 로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거든요. 몰라도 돼요. 하여튼 저기 중에서 차원을 줄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코비리언스를 기준으로 해서 줄이는 거나 어차피 그 로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쟤 중에서 그러니까 얘가 코비리언스랑 관련이 있고 얘 중에서 얘의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가 갖다가 이제 로랭크 어프록시메이션 하나 아니면 그냥 애초에 이거를 그냥 S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어차피 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SVD를 활용을 해서 이거 PCA를 풀 수 있어요. 어차피 펀더멘탈하게는 똑같아요. 하여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 궁금한 이거 보시고 뒤쪽에 별로 관심 있어 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강조하자면 진짜 그냥 스펙트럴이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기계학습을 다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공학자로 그냥 살아가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정말로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거든요. 스펙트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시메트릭하면 정말 성질이 좋다. 항상 대각화 가능하다.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가능하다. 그다음 더 나아가서 아이겐밸류들이 항상 리얼이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정말 빈번하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번 스스로 가셔서 플로우를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그 증명 같은 거는 제가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증명 같은 건. 그래서 저도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아무튼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플로우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시고 여러분들 사실 머릿속에 남을 거는 결국 S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찾는 문제가 귀결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사실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해요. 팩터 애널리시스하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EM 알고리즘 갖다 하는 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